코스피 대비해서 또 선전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코스닥 역시 기분 좋은 3일째 장마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인이 생각지도 못할 때 지수는 올라간다는 말이 있는데 오늘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 오늘이 다 가지도 않았는데 내일도 오늘만 같았으면 하는 욕심이 생깁니다. 네. 우선 오늘 코스닥은 오게티 코데즈 컴바인을 제외하고는요. 코스피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찌 보면 며칠 동안 상승폭은 더 강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들은 크게 상승폭을 나타낸 건 아니었는데 브렉시트로 인한 급락이 나오기 전에도 추세는 그리 좋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시총 상위주들은 제한적인 반등과 최근 하락에 따른 바닥 다지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하락을 했었던 종목들 위주로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월요일 외국인 수급에서 시작됐던 반등의 시작은 더욱 견조함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고 다 같이 하락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전 자리 위를 치고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며칠간 멈춰주는 흐름만 나타내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일 급등에 따라 피로감을 느낄 수 있었음에도 외국인이 선물해서 매수로 들어와주면서 함께 가고 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더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키워드입니다. 반등의 시작은 외국인이라고 하셨는데 외국인은 아직도 팔고 있네요. 네, 잘 아시다시피 지난 금요일 시장이 급락할 때 외국인은 오히려 매수가 들어왔고요. 이번 주 월요일 초반 급락 시작부터 장 막판까지 매수세가 들어온 것도 외국인이었습니다. 결국 외국인은 680포인트 아래는 과매도 구간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리 시장이 불확실하고 변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한 것은 과하다라고 느끼는 외국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급이 들어왔으면서 어제와 오늘은 오히려 매도가 나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가 가장 큰 포인트겠죠. 네. 들어왔던 물량에 대한 차익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수 들어온 자금에 대한 한정적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개인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가 이처럼 이틀 동안 급등하는 것을 쉽게 볼 수는 없잖아요. 이것은 매도가 나가고 있지만 위에서 강하게 던지면서 내려온 주체는 외국인이 아니었고 또 상승할 때 단기적인 매물의 공백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들어왔던 종목에 강하게 매도가 나가는 외국인이 아니라 일부 종목에 대한 매도가 나타난다 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과 코스닥은 쉽지 않은 관계라고 봅니다.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로 시장이 출렁일 때 기관은 코스피에 들어간 반면 코스닥은 하루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수급은 없었습니다. 같은 값이면 대형주를 선택하는 기관의 보수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코스닥에서는 그만큼 수급이 없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이런 기관의 움직임은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금요일 장대 양봉을 다 회복시켜주지는 못했지만 단기 5일선을 회복시켜주면서 충격을 많이 해소시켜주고 있다고 보는데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락할 때는 함께 하락해도 올라갈 때는 제각각인 상황입니다. 최근 반등에 따른 단기 차익 물량이 충분히 나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위치에서 하루 이틀 조정을 받아버리면 또 혹시나 하는 우려를 가지실 수가 있는데요. 분명히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가셔야겠습니다. 단기 급반등에 따른 조정이지만 종목은 그만큼 민감한 흐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다지고 올라가야만 최근 흐름을 벗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성을 잃고 떨어졌던 투매의 자리에서 지금은 조금씩 밟아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난해에도 이 위치에 올 때마다 지켜준 게 외국인이었기에 이제는 한 단계 레벨업한 코스닥의 위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사이버 결제를 먼저 준비를 했는데요. 네. 금일 전자결제 관련주들의 급등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시작은 전일 장 마감 후 나온 공시에서요. NHN 엔터테인먼트와 KG 이니시스의 상호 지분 취득 소식이었습니다.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경쟁사와의 협업을 선택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KG 이니시스의 K페이와 NHN 엔터테인먼트의 페이코가 핀테크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줬고 또 핀테크 시장 등에서 아직 뚜렷한 결과가 없던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협업하겠다는 것은 다시 한번 업종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협업을 가지고서만 판단하기에는 이르겠고요. 추가적인 성과에 대한 부분은 시장을 좀 더 바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KG 이니시스는 택배 자회사의 매각이라는 부분도 해결이 되어야 실적 개선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기업 어떤 게 있나요? 네, 다음 종목은 한국전자금융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최근 상당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오히려 시장이 급락한 이후에 재빠르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거기에 많지는 않지만 기관 외국인의 수급에 변화도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화폐 개혁으로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강한 흐름이 나와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화폐 개혁 관련주 푸른 기술이 급등을 했는데 버핏의 투자회사가 중국 모노레일 시장에 진출한다고 급등을 했습니다. 대장주가 가니까 따라갔다고 할 수도 또 없겠습니다. 아예 다른 내용으로 갔으니까요.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과거에도 함께 움직였고 편입이 되었던 한국전자금융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거래량도 적당히 늘어나는 만큼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른 종목 살펴볼까요? 네, 혹시 가방 중에 키플링이라고 아시나요? 아, 알죠. 예. 네, 고릴라 인형 달려있는 네네. 가방인데요. 리노스가 국내 유통 및 라이센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을 했는데요. 리노스가 전일 움직인 것은 정부의 70조 원 철도망 구축 사업 확정으로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급등을 하면서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철도의 무선 시스템 구축에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도 관련주로도 편입이 되는데요. 다른 테마성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실적이나 가치도 충분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필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F&B 사업에서 매출이 70% 이상 나오고 있는 만큼 패션 쪽에도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최근 엔화 강세로 중국 관광객이 일본에 가지 않고 국내로 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 국내 100여 개 이상의 매장과 면세점에서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런 기대감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른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중국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 금일 중국 주에인론그룹과 전기차 사업 관련 MOU 체결을 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인 이지웰페어입니다. 선택적 복지 제도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중국 쪽에서는 현지 업체와 에어컨 국내 총판부터 스마트폰, 전기차 등을 계획하고 있고 생활용품 등을 국내에 수출입하는 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기대만 하고 현실적으로 드러난 게 없었던 테마주에 비하면 조금 더 현실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전 6월 9일 에어컨 국내 런칭으로 거래량 동반했던 위치까지 다시금 올려놨다는 것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전략은 어떻게 잡을까요? 네, 오늘도 장 막판에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코스닥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크게 위축됐기보다는 조금 과한 흐름에서 나온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단기 급등한 만큼 숨고르기를 염두에 두고 가셔야겠습니다. 단기적 V자 반등이 나온 만큼 자리를 다져주는 구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직 브렉시트에 따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나타난 모습처럼 단기 변동성은 여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